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의 이영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지난주에도 북한은 내부적으로 김정은 현지 지도와 함께 경제개발국법 채택 등 경제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대남 측면에서는 북한이 조평통 대변인 특별 담화문을 통해 남북회담 등을 제의했습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북한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의 북한 동향, 통일부 정세분석국의 강현서 서기관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이 북한 내부 동향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떤 특징들을 보였나요? 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5월 한 달 동안의 북한 내부 동향의 핵심은 경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6월 첫째 주였던 지난주에도 그 경제가 여전히 북한 내부 동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김정은의 그 경제 시설 그 현지 지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마식령 속도라고 하는 호소문을 김정은 명의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개발국법을 새롭게 법률을 채택을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경제를 중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중 하나인 김정은 현지 지도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네, 지난주 김정은은 세 군데 경제 관련 시설을 방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월 4일 6.18 그 건설 돌격대 소속 그 고산 가수 농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6월 5일에는 보성 버섯 농장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6월 8일에는 그 평양 기초 식품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이런 김정은 경제시설 현지 지도와 관련해 주목할 점이 있었나요? 예, 김정은 현지 지도에 있어서는 큰 특이한 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가 현지 지도한 것을 최근 박봉주 내각 총리 등 북한 주요 인사들이 다시 방문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특이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는 그 지난 6월 6일 미림 성마 구락부를 현지 지도를 했는데요. 이곳은 5월 7일 김정은이가 방문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6월 7일 마식령 스키장 건설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김정은이가 5월 27일 방문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김정은이가 방문하여서 지시한 사항들을 그 내각 총리 등 해당 부분 인사들이 직접 방문하여서 그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 중에 마식령 속도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한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6월 5일 그 북한은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보내는 김정은 호소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서 발휘되는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 정신을 배워서 남들이 10년을 걸려도 해낼 수 없는 그러한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그 올해 안에 건설하자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김정은은 지난 5월 27일 그 강원도 원산 인근에 건설 중인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하여서 군인 건설자들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 방대한 안반 그리고 토사를 처리한 것을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마식령 속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속도전이라는 북한 특유의 그 주민 동원 체제를 김정은식으로 다시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김일성 시대에는 그 천리마 운동이 있었고요. 김정일 시대에는 100일 또는 150일 전투 또는 희천 속도라는 것과 유사한 그 주민 동원을 위한 선전 그 구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호소문은 결국에는 그 내부 경제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평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북한이 지난주 경제개발국법을 채택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법인가요? 네, 북한은 지난 5월 29일 그 경제개발국법을 채택했다고 6월 5일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동법은 총 7개의 장으로 62개 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요한 내용은 그 경제개발구의 종류 그리고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개발, 관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경제개발구의 특혜 등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경제 특구와 관련된 법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4월 1일 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경제개발구 창설을 원래 내각 사업의 사업 방향의 하나로 그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도 개최됐죠. 어떤 대회인가요? 네, 지난 6월 6일 그 문화회관에서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가 김정은이 참석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동대회에서는 김정은이에게 보내는 맹세문을 채택을 했고요. 소년단 규약을 개정을 했습니다. 소년단 규약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참고로 조선소년단은 그 1946년 6월 6일 그 현재의 김일성 그 사회주의 청년동맹 산하에 조직된 소년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 7세에서 13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소년단의 수는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년단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소년단기가 있고요. 또한 붉은 넥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어린이들이 그 붉은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을 방송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 있나요? 예, 원래 개최된 그 조선소년단 7차 대회는 2006년 이후 그 7년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행사 규모를 비교해 볼 때 금년도 창당 경축 행사는 다소 소규모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김정은이는 소년단 대회에 직접 참가하는 등 소년단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작년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대남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먼저 지난주 특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는 무엇보다 조평통 대변인 특별 담화문이 가장 큰 이슈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그 특별 담화문을 통해서 개성공단의 정상화, 그리고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대한 당국 간 회담,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제의를 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 특별 담화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네, 6월 6일 그 북한의 조평통 대변인은 그 특별 담화문의 형식으로 크게 4가지에 대해서 우리 측에 제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개성공단 정상화, 그리고 금강산 재개를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면서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하자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민간단체의 왕래와 접촉, 그리고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의하면서 개성과 금강산에 기업자들의 방문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6.15 선언과 그 7.4 공동성명을 맞이하여 남북 당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를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북측의 제의에 호응하는 즉시 판문점의 적십자 연락 통로를 다시 여는 문제와 함께 통신 연락과 관련한 재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후의 진행 과정이 또 궁금한데요. 네, 6월 6일 그 조평통 대변인 특별 담화문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은 남북 당국 간 회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정부가 지속 제기해온 그 당국 간 회담 제의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한 것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하면서 6월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그 판문점 적십자 연락 통로를 통해서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에 동의하며 그 이전에 실무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 실무 접촉 장소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우리 측이 제의한 대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6월 9일 그 실무 접촉을 개최하기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2011년 그 2월 남북 군사회담 이후에 2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북 간 회담이 재개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무 접촉에는 우리 측은 천혜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그리고 북측은 김성해 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남북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을 했습니다. 6월 9일 남북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 결과에 대해 북한이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보도가 됐나요? 네, 북한은 중앙방송은 그 실무 접촉이 끝나자마자 거의 6월 10일 오전 6시경에 남북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 발표문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회담 명칭은 남북 당국 회담으로 한다.
또 이를 위해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남북 당국 회담을 개최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와 그리고 6.15 7.4 공동성명을 공동 기념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간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담 대표단은 남북 각각 5명으로 구성을 하고 북측은 상급 당국자가 참여하기로 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동 경로는 경의선 6로를 이용하고 추가적인 실무적인 문제는 판문점 연락 통로를 통해서 협의하기로 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문 이외에 북한의 대남 태도 궁금한데요. 예, 대남 태도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3월과 4월과 같이 북한은 무력 도발 위협은 하지 않은 채 대북 정책의 전환과 그 비난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북한은 6월 9일 우리 민족끼리에서 남북이 마주 앉아서 통일 문제를 논의한다면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에는 6.15 14 공동선언의 존중 이행으로 그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주간 북한의 대외 동향은 어떠했습니까? 네, 지난주 북한의 대동향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최룡의 방중 이후에 북한은 다소 관망적인 자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북한의 주요 동향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 북한에서 예정된 주요한 행사나 일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남북 당국 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15일은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북한은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예,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경제 성과 도출에 주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정은이가 발표한 마식령 속도 관철을 독려해 나가면서 주민 동원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남적인 측면으로의 북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예, 대남면에서는 북한은 남북 대화 등에 아마 공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남북 당국 회담과 함께 6.15 공동 행사 등 민간 분야에서도 집중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대외적인 측면에서 북한 어떤 모습 보일 거라 예상되십니까? 예, 대외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당분간 전술적인 차원에서 다소 관망적인 자세를 계속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북한의 대남 동향에 모두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유니티비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서 서기관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